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방송 채널 번호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매일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상담 창구도 활짝 열려 있잖아요. 네. 전화번호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인데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잠시 뒤에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또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전화 하루마켓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하루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 챙겨가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9월 15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ARM이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에서 지표들이 잘 나와주면서 이 미중발 안도 랠리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를 탈환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10% 상승하면서 2,601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0.06% 하락하면서 8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을 주도했었던 건 바로 중국 실물 지표입니다. 중국의 8월 실물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우려들을 일부 해소해주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중국의 실물 지표입니다. 중국 소매 판매인데요. 7월에는 2.5%를 기록했는데 8월에는 4.6%를 기록했습니다. 이 로이터의 예상치였던 3%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또 중국의 8월 산업 생산도 7월에는 3.7을 기록했었는데 8월에는 4.5%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였던 3.9%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그럼 중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항생지수가 정말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2%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1%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반면에 상해종합지수는 0.28%로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하다가 2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영 부동산 업체도 이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2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상해 종합지수가 0.28% 하락세로 전환한 건데요. 원양 부동산이 오늘 시장에서 거의 10% 넘게 빠지다가 결국에는 9%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아직 비구이한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았는데 원양 부동산 사태도 터지면서 중국발 이슈들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정말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마감 상황 지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은 600여 개를 넘었고요. 코스닥 상승 종목은 954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장 초반에 강한 움직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0.42%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0.16%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금융과 보험주들이 강했습니다. KB금융은 2%, 신한지주가 3% 넘게 상승했고요.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도 1%,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2차전지가 문제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5% 하락세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도 1.55%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 특징적이었던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대동기업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 받았고요. 또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또 시큐레터 최근에 상장한 업체이죠. 보안업종 모멘텀 타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했고요. 또 선암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태 이슈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락한 기업도 있는데요. YG엔터는 재계약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그럼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동기어는 상한가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AVCNC는 24% 급등세 보여줬고요. 시큐레터도 26% 강한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선암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조금 잃어가면서 3%대로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었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도 장중에는 거의 6% 가까이 빠졌었는데 2.94%로 상승분을 조금은 회복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과연 어떤 섹터들 움직였는지 섹터별 이슈는 김세영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다음 달에 이제 사우디로 간다고 합니다.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총력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몇 달간 잠잠했던 이러한 네옴시티 관련주들, 건설, 기계장비 종목들이 오늘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4월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밀렸었던 금양 그린파워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졌는데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마감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금양 그린파워 오랜만에 강한 양봉을 뿜어냈습니다. 21.76% 급등 마감이 됐고요. 진성TEC가 5%대 상승,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까지는 1% 내외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대모는 6.41%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다음 업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철강 업황의 바닥이 서서히 잡혀가는 중입니다. 6월부터 철강제 가격이 소폭 반등을 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도 감산 기조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횡보하던 철강주들이 오늘 다 같이 긴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죠. 네, 포스코 스틸리온이 결국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69,800원에 마감됐고요. 이 신스틸은 14%가 넘는 장대 양봉, 포스코홀딩스가 5% 넘는 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58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고요.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까지 6에서 8%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해운주가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중국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주, 철강주뿐만 아니라 해운주, 시클리컬 업종들, 화장품주까지 모두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해운주들도 오늘 또 상승이 나왔죠. 펜오션 어떻게 마감됐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펜오션이 두 자릿수대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11% 넘게 오르면서 4,820원에 마감됐고요.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나란히 4% 상승, HMM과 하나오션까지 오늘은 3%대로 반가운 반등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들 3가지 꼼꼼하게 짚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시간 외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가 활발하게 또 이뤄지고 있습니다. JNTC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이 시간외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파메신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를 짚어드렸었는데 네. 오늘 장중에서도 또 상승을 보였지만 시간 외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철도 관련주인 도화 엔지니어링도 지금 상승해주고 있고요. 네옴시티 직접적인 관련주인 히름까지 지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 이 5가지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하러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해결사 4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좌회정에는 조범수 팀장,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강호진 전문가 그리고 박수범 매니저 모셔봤습니다. 4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시간 내 이슈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앞서서 네옴시티 수주의 총력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네옴시티가 또 강한 테마를 형성했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약간은 잠잠했었는데 다시 테마를 좀 형성해 줄 수 있을지 우리 대표님. 예. 네옴시티 관련주 지금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지금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네옴시티가 왜 이렇게 그럼 질질 왜 끌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제가 늘 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우디는요, 굉장히 늦어요. 걔들은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날씨가 덥거든요. 날씨 더운 국가에 가보시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씨가 좀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게 뭐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아마 자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사우디 쪽은 굉장히 늦어요. 이게 늦는 이유는 날씨가 더운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15개 회사의 토지 준공에 대한 메일이 날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아마 MBN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메일들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아마 급등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고 지금 뭐 실제로는 그러면 탈락한 기업도 있을 거고 그 탈락한 기업은 오히려 지금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서로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 진입한 기업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한국이 워낙 기간 산업이 강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는데, 자, 가장 안정적인 것은 일단 현대로템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일단 여기 뭐 기간 산업 중에 고속철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옴시티 내에 이동 수단, 그것이 이제 대중교통 수단도 꼭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학 연료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연료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전기적 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원전과 관련된 이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회사는 BHI라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소 관련주이기도 하고 원전 관련주이기도 해요. 이 회사는 거의 명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지금 여기 뭐 네옴시티 관련주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도 가장 명확한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도 오늘 급등세가 나왔고 시간에서조차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명확한 회사들 위주로 가야 돼요. 이거 잘못해서 만약에 이거 네옴시티야 하고 따라갔는데 탈락이 되는 순간 급락이에요. 그러면 뜬금없는 하락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명확한 쪽으로 이 정도는 명확하다라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걸 괜히 테마성의 불어가 탈락하거나 말거나 막 쫙 따라 들어가다가는 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까지 콕 집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유가 관련된 이슈입니다. 유가가 간밤에 또 $90를 넘어섰잖아요.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 유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강호진 전문가님, 유가 움직임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이 상승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그렇게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는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당분간 바로 잡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받쳐준다면은 유가가 지금 당장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또 유가와 관련돼서 최근에 뭐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테마 종목들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에 맞춰서 좀 같이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